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시각 내일 오후 3시, LA 시각으로는 내일 정오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의 판매세가 9.5%에서 9.75%로 인상됐습니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뒤인 한국 시각 4일 오전 11시, 미 서부 시각 3일 저녁 7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각 내일 오후 3시, LA 시각으로는 내일 정오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미 언론들은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20% 관세를 매기는 단일 세율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내일부터 미국이 착취당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ariff announcement will come tomorrow. They will be effective immediately. And the president has been teasing this for quite som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 내일 오전 5시 백악관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란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백악관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트럼프가 전날 밤 상호 관세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참모들과 마지막 손질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 This is obviously a very big day. He's with his trade and tariff team right now, perfecting it. 미 언론들은 다만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문제로 논의한 나라가 꽤 많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받는 것에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한국 시간 내일 오후 1시 1분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자동차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곧 종료되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 재연장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거라고 밝혀왔는데 내일 발표 때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미네소타 대학교 대학원생이 음주운전 범죄 기록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지난 2023년 혈중 알코올 농도 0.20%로 법적 한도인 0.08%를 초과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음주운전 기록이 2번 이상 있을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유학생들의 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폴 고사르 하원 의원은 OPT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OPT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 학생은 15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OPT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취업과 비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OPT 폐지 법안까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역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공중보건 기금 삭감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미네소타 등 23개 주와 워싱턴 DC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공중보건 기금 삭감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필수적인 공중보건 서비스 중단과 수천 명의
의료 종사자 실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등 공중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만성질환 해결과 건강회복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트댄서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매각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매수할 많은 잠재적 구매자가 있고 자신도 틱톡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서 매각 협상이 마감 시한인 이달 5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바이트댄서는 연방의회가 지난해 4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정한 틱톡 금지법에 따라 4월 5일까지 미국 기업에 틱톡의 운영권을 매각해야 미국 내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수 후보로는 전 LA 다저스 구단주 프랭크 맥코트와 유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의 판매세가 9.5%에서 9.75%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발의안에 따라 노숙자 지원과 저소득층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된 조치입니다. 도시별 상승폭은 최소 0.25%에서 1%포인트로 가장 큰 인상폭을 보인 팜데일의 경우 판매세가 10.25%에서 11.25%로 인상됐습니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은 지난 3월 미국 신차 판매량이 145만 대를 넘어 전월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세 발효 후 미국 내에서 신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 급등 전에 신차를 구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평균 판매 금액이 11%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위치한 유명 한식당 업주가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피해자 오모 씨는 지난 19일 업주 김모 씨와 식당 법인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적 학대 혐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모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최소 5차례 성적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업주가 영주권 스폰서십을 철회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업주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루지애나주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로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루지애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하며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 여러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특히 에센션 페리시와 그라머시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에 한인 토니 리가 임명됐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오늘 한인 토니 리를 LA 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이 LA 카운티 검찰 수사국장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리 수사국장은 경찰에서 30년 이상 근무했고 현재 벤투라시 경찰국장 대행으로 활동 중입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틀 뒤인 한국 시각 4일 오전 11시, 미 서부 시각 3일 저녁 7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대통령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레 4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심 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즉시 직무에 복귀시킬지 결정합니다. 재판관 8명이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는데 헌재는 평의 종료 직후인 오전 10시 40분쯤 선고 기일을 공지했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도 이를 즉시 통지했습니다. 선고 기일 지정 전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법정 의견을 확정하는 절차인 평결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8명이 각각 이번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결론이 나온 건데 선고 당일까지 판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보안 유지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 판결이 이루어졌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땐 선고 전날 판결했던 걸로 알려져 윤 대통령 사건도 선고 당일이나 전날 판결을 진행할 걸로 전망됐는데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판결이 일찌감치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번 탄핵 심판 결론은 정해졌고 남은 건 결정문 미세 조정과 선고뿐인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낭독할 결정문 내용을 다듬는 실무 절차를 위한 평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했다며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인용 의견이 재판관 6명에 미치지 못하는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인 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헌재의 결론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뒤 111일 만입니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됩니다. 계속해서 한성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선고기일까지 총 111일간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은 11차례 열렸고 증인은 16명이 헌재에 나와 증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던 중 선고일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헌재 내부에서도 어제 오전 선고일 통지가 있을 거란 조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선고일 지정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고 심리 과정을 도운 헌법연구관들끼리도 누가 결정문 작성에 관여하는지 모를 정도로 내부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선고일까지 전원재판부의 합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변론기일 때와 같이 일반인 방청도 20석에 한해 허용하는데 어제 열린 방청 신청 사이트에 접속자 수만 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방청 경쟁률을 남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180도 달라집니다. 탄핵 인용이라면 선고 즉시 파면되고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라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그 즉시 발생합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계속 받지만 연금 수령 등의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기 대선도 현실이 됩니다. 헌법은 파면 이후 60일 안에 후임자를 뽑으라고 규정합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라면 6월 3일까진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 경우 대선일은 언제가 될까?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공고 조항까지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안에 대선일을 택해야 합니다. 휴일 앞뒤 날을 선거일로 잡으면 연휴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요일은 화, 수, 목이 유력합니다. 결국 5월 27, 28, 29일, 6월 3일로 좁혀지고 선거 준비에 시간이 촉박한 점까지 고려하면 가장 뒷날인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60일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정했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경우라면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그 즉시 회복됩니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해도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는데 현직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는 만큼 내란 외환이 아닌 다른 혐의론 기소되지 않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외신으로 이어갑니다. 미얀마 강진 참사가 발생한 지 엿새째, 현지에선 힘겨운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700명, 부상자는 4,000명을 넘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안,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7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 2명은 지진이 일어난 직후 건물 안에 그대로 갇혀버렸습니다. 쇠막대를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결국 15시간 만에 이들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지만 미얀마 곳곳에선 힘겨운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진앙과 가까운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선 학교 건물이 무너져 어린이 수십 명이 매몰됐고 사찰도 붕괴돼 승려 100여 명이 갇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요 기도가 열리던 모스크가 파괴돼 700명이 매몰된 곳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백 명씩 매몰된 현장이 많은 데다 장비와 인력도 부족해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2,700여 명이 넘고 부상자도 4,500명이 넘습니다. 계속되는 여진 우려에 중상자들조차 병원 주차장에 나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도 무너진 곳이 있어 치료를 받을 시설도 태부족입니다. 40도 가까운 폭염에 물, 전기 공급 부족으로 살아남은 주민들의 힘겨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healthcare facilities and the lack of the clean drinking water and poor sanitary conditions. And that's why we are concerned about potential outbreaks of waterborne diseases and diarrhea or cholera. 만달레이보다 진앙에 더 가까운 사가잉 지역에선 건물 대부분이 무너졌지만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승객들 말을 차가 알아듣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배터리까지 스스로 알아서 바꿀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권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 앱으로 택시로 출하니 운전기사 없는 빈 택시가 다가옵니다. 38개 센서를 이용해 교통신호, 주변 상황을 감시하고 앞에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곧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승객이 필요사항을 말로 하면 그대로 수행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니하오 로보. 在呢. 打开车窗. 덕분에 시각장애인들도 별 불편함 없이 이용합니다. 关车门. 중국 IT 기업 바이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6세대 무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운행을 마친 차량이 향한 곳 배터리 교환소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면 차량이 알아서 교환소로 이동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앞선 5세대 차량도 사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은 가능했지만 승객과 음성으로 소통하고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한층 진화한 기술입니다. 它整个过程应该在4分钟之内。充电的模式你可能是需要几十分钟。 미국을 제치고 자율주행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 목표를 내건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한 등 중국 도시 20곳에선 이미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我坐几百次了，我坐3年。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제조사 바이두 측이 무인 자율주행 차량 사고 위험이 인간 운전자의 14분의 1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들리는 무인차 사고 소식으로 안전성 우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또 지난해 우한 택시기사들의 시위처럼 일자리를 뺏긴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한에서 SBS 권란입니다. 일본의 유명 덮밥 체인점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일본에만 2,000개 가까운 점포가 있는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업체 측은 모든 매장을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도쿄 시내의 대형 덮밥 체인점 스키야. 문 앞에 임시 휴업을 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도쿄의 한 점포에서 포장 판매한 덮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まさか自分のところのね、通ってたところでそういうのがあるっていうのはね。 스키야는 일본의 덮밥 매장 시장의 40% 넘게 점유하는 1등 업체로 중국, 동남아 등에도 수백 개의 점포를 가진 대형 체인점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 매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위생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지난 1월 도토리현의 스키야 지점의 된장국에서 쥐사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스키야는 당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두 달이 지난 3월 중순에야 뒤늦게 사과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味噌汁の中にネズミはありえねえなと思っただけで結構味はうまかったからさ信用してたんですよ. 잇따라 위생 문제가 불거지자 스키야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위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970개 점포에 대해 오는 4일 오전 9시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스키야는 휴업 기간 동안 매장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를 파악하고 전문 병충해 업체와 함께 방제 작업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서 쥐가 나왔을 때도 두 달 동안 공개적으로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메릴랜드 한인회가 후세들을 위해 한인 이민사 자료 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2025 우수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우수학교상을 받은 초등학교는 336개로 LA 통합교육부에서는 포터렌치 커뮤니티 스쿨과 삼가초교, ABC 통합교육부에서는 세리토스 초교,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제퍼슨 초교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KGC 인삼공사 미국 법인 정관장이 총 183명의 당첨자에게 총 8만 달러 상당의 경품을 선사했습니다. 정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이번 경품 행사에서 대상으로 캘리포니아주 거주 이모 씨에게 테슬라를 증정했으며 세라젬 마사지 의자와 정관장 프리미엄 제품 등 다양한 경품을 선사했습니다. 통행료 자동 결제 시스템인 이지패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이 일시 중단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이지패스 웹사이트와 앱 이용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흥사당 뉴저지 지부가 오는 7월 한인 학생들의 모국 방문 연수를 실시합니다. 신동선 흥사단 뉴저지 지부장은 7월 8일부터 27일까지 참가자들은 한국도산 안창호 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경복궁, 삼선전자 등을 방문하며 한국대학 탐방과 대학생들을 만나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선착순 총 40명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한인회가 한인 이민사 자료 수집에 본격 나섭니다. 메릴랜드 한인회의 한인 역사 프로젝트위원회는 소중한 역사 자료를 후세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한인사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백악관이 국가별 관세율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운명이 결정납니다.
SBS는 목요일 오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뉴스 특보를 방송합니다. 4월 첫날 보내드린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